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소현이라고 합니다. 중앙대학교는 이제 학부는 공사학번이고요. 중앙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는 이제 약동물실에서 근무를 했고 7월 1일부터 모바일 분석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약국이나 제약회사, 그리고 병원들도 다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들인 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그 국민들의 고충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것인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인 것 같습니다. 국가부는 막상 와보니까 어떤 공적인 이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동료들끼리 서로 잘 도와주는 분위기라서 저는 이제 대학원 실험실의 약간 연장선상 같았어요. 서로 진짜 실험실 선후배 같은 그런 느낌의 직장 분위기라서 그런 동료 분위기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째는 시료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제약회사의 QC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깨끗하고 좀 정제된 통제된 환경에서 이제 얻어진 이제 시료를 가지고서 이제 한다면 저희가 다루는 시료들은 예를 들면 이제 변사자들의 생체 시료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경우에는 많이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생체 시료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생체 시료와 죽은 사람의 생체 시료는 이제 환경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시료의 특성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 약간 그거인 것 같은데요. 제약회사에서는 사실 QC 업무 하면은 내가 이제 제품 출시하기 원하는 그 약 성분만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저희는 사실 만약 변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뭘 드시고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변사건 말고도 저희가 그냥 독극물 자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백색 가루인데 이게 대체 뭔가? 네,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약간 시료를 분석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험 결과에 대한 어떤 파급력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가 내는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약간 단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이제 피의자의 이제 뭐 소변이나 뭐 모발 같은 게 이제 시료로 들어오기도 해요. 시료에서 마약이 양성으로 나왔다라고 감정서가 나가게 되면 그분은 구속이 되시는 거거든요. 물론 뭐 재판 과정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내는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감옥에 구속될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이 있는 사람이 또 그걸로 인해서 풀려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무게감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사실 마약 업무랑 약동물 업무랑 조금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약 업무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검찰 또는 이제 마약은 해외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세관에서도 저희한테 감정을 의뢰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접수실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경찰분들이 오셔서 접수를 하시고 저희는 그 시료를 받아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료 전처리 그리고 기기 분석 등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감정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서를 의뢰주셨던 그 수사기관에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의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약동물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경찰분들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의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사 현장에서 부검을 진행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 부검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부검 과정에서 얻어진 생체 시료들이 있잖아요. 변사자의 뭐 혈액이라든지 미네용물 아니면 장기 조직 같은 그런 생체 시료들이 이제 약동물실로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동물실에서도 기기 분석과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노출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감정서를 작성하고요. 그 감정서를 부검의에게 저희가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검이는 저희 약동물 감정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혈중 알코올 감정서 또 아니면 다른 임상 화학적인 감정서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부검이가 부검 감정서라는 거를 이제 그 수사기관에 이제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저는 학부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간 것도 있어요. 좀 더 공부를 하고서 사회에 진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있었는데 공부 이제 열심히 하면 좋죠, 학부 때. 근데 그 약대생들의 강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한 단어라도 들어봤다. 약물에 관련해서 그게 엄청난 강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약물 동태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단어를 한번 들어봤다는 거. 사실 여기 와서 업무 관련된 거는 이제 찾아보면 돼요. 업무를 하면서. 근데 이 단어를 한번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는 되게 큰 차이잖아요. 사실 이 ADM이 우리는 막 너무 흔하게 들어가지고 얘기하지만 다른 이제 탁구 학생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본 단어일 수 있거든요.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그 수업 현장에 앉아있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약물동태학 같은 경우에는 ADM이 그거를 되게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왜냐면은 약물마다 그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약물은 뭐 수용성이 강하고 어떤 약물은 지용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수용성이 강한 애들은 금방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지용성이 강한 약물들은 조직에 오랫동안 침착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생체 치료가 들어왔을 때 이제 감정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치한 이후로부터 되게 오랫동안 나오기도 해요. 이제 양성으로 잡힐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되게 금방 소실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무리 기기 분석을 하더라도 잘 안 나와요. 그런 어떤 약물의 특성도 달라지고요. 약물에 따라서 이제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효소들도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약물들 간에 같은 효소에 대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대사가 그만큼 늦어지니까 혈중에 그만큼 오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측정하는 혈중 농도가 사람들마다 어떤 내가 대사 효소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또는 약물을 한 가지 먹었느냐 뭐 여러 가지 약물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혈중 농도가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이제 약물동태학의 어떤 그런 지식들이 좀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약물학이 그 1, 2, 3학년 때 배웠던 그 모든 과목들의 초집합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약물학이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의 약효라든지 뭐 특성 뭐 이런 거 다 배우고 이상반응, 뭐 작용 기전 이런 거 다 배우죠. 종합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변사자 이제 생체 치료를 분석을 했는데 어떤 약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지병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으셔서 고혈압 약물이 나오는 거예요. 분석했을 때 어떤 약물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로프로놀 뭐 이런 게 만약에 나왔어요. 그런 성분. 그러면은 이분이 평소에 약간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울증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바로 되잖아요 저희는. 근데 약대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분이 약물을 이제 과량으로 만약에 드셨다 그러면은 어떤 이상 반응이 예측이 되는가 그런 것도 다 약물학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학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생체시료 내에서 약물을 분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에 쓰이는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성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혈중 농도가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이 치료 수준으로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드시던 약으로서 이제 드셔가지고 그 정도의 혈중 농도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살이나 타살의 목적으로 이거를 과량으로 복용을 해서 혈중 농도가 엄청 높게 나와서 이것이 인체의 독성을 나타낸다.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당연히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극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독성 기전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렀는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독성학이거든요. 물론 다른 과목들도 되게 많이 활용이 돼요. 그렇지만 이 4가지 과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저희가 하는 게 그냥 수치만 그냥 보고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병사한테 아니면 또 부검이한테 그냥 수치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는 양성입니다, 음성입니다. 그것만 저희가 회고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약동물 감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도인데 이게 이 사람의 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까지도 저희가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이 없다면 사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뭐 약물이 어떤 약효를 가지는지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요즘 컴퓨터 찾아보면 다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변사자의 어떤 지병이라든지 어떤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종합을 했을 때 이 약물이나 이 극물이 이분의 사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아무래도 약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어야 잘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약물을 먹었을 때 생체 내에서는 대사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생체 시료를 검출했을 때는 모약물은 검출되지 않고 대사체만 검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약학적인 지식이 없다면 대사체만 검출됐으니까 이 약물 안 먹은 거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체의 약물의 대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제 신종마약이 엄청난 이슈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이슈인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이 까다로운 이유가 표준품이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립된 분석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밝혀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신종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대했을 때 유기화학이 중요성을 좀 깨달았어요. 네. 신종마약이라는 게 결국에 원소 하나 바꾸고 작용기 하나 바꾸고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밝혀낼 수 있는 좀 역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밝혀낼 새로운 구조를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질량 분석기 중에서도 소수점 4자리까지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질량 분석기를 사용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온들이 깨지는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보고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NMR을 찍어서 그 NMR 구조를 이제 분석한다든가. 사실 NMR에서 이제 구조 분석하고 그러는 것은 생략학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생략학에서도 이제 정제 추출 과정 통해서 신규 어떤 약효 물질들을 했을 때 이것들 구조 밝힐 때 NMR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기기 분석 쪽에 관심이 있고 좀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윤리의식하고 책임감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결과가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재판 과정의 중요한 근거로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확성, 그리고 정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오염이라든지 어떤 작은 실수에 의해서 만약에 저희가 위암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로는 이분이 음성이 아닌데 양성인 것처럼 판별이 나갔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분은 자기는 예를 들어 마약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양성으로 떴다. 그러면은 주가수의 어떤 결과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의 어떤 신뢰도 그리고 제 감정 나갈 때 저희 이름하고 이제 도장이 다 찍혀서 나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 감정 결과에 대해서 그 감정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실험한 어떤 결과, 절차 이런 것들에 실수 없이 내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 결과를 도출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저희가 감정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감정서로 이제 문서화돼서 이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의 감정서를 보는 분들은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일반인, 약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그 감정서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정서를 잘 작성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기관에 있다 보면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경찰에게서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민간인 분들한테도 이제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감정서가 나갔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약학적인 어떤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는 경찰분들이 질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문 지식을 이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대면에서 사람들을 이제 만날 약국처럼 약국은 정말 그 환자분들이나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연구기관이라서
그런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진 않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의외로 그런 어떤 질이라든지 그런 대면 업무를 해야 될 부분들도 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압수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마약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저희가 반환을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다 끝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우편으로 보냈다가 그 중간 과정에서 뭐 갑자기 누가 이제 이거를 절취를 한다든가 그런 증거물이 사라지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수품은 경찰분들이 직접 와서 반환을 해가시거든요. 그럴 때도 경찰분들과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석해낸 어떤 그런 결과가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을 때 그럴 때 좀 보람을 사실 느끼죠. 정말로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저희가 감정한 것들이 어떤 사건 해결에 좀 실마리가 되고 도움이 됐을 때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좀 약간 어려움이 있거나 좀 이제 부담스럽거나 하는 점들은 뭐냐면은 사실 저는 마약 쪽에서는 이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마약은 재판의 이제 증인으로 많이 소환이 돼요. 실제로 내가 정말 제대로 실험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이제 증인으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본인이 끝까지 자기 무죄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저희까지 소환돼서 법정에 서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엄청난 부담감을 사실 느끼세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긴 하지만 그런 분들 이제 동료분들 그런 분들 보면서 조금 그런 무게감, 책임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저는 일단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중요한 과목이 있었잖아요. 약물 동태랑 분석학, 그다음에 약물학, 그리고 독성학 그런 것들 이제 방학 동안에 실험실 실습 같은 거 하실 수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래서 그런 데서 실험실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시면은 하다못해 파이펫 하는 거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거든요. 네. 물론 하프 실험하는 게 막 그렇게 깊이 있는 실험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막 많은 지식을 실습하는 동안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실험실 환경이라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실험 도구들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기기 앞에 한 번이라도 서보고 데이터라도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험반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네,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저는 학부 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약대 수업은 그냥 수업에 잘 참여하시고 F만 맞지 않으시는 정도로만 그냥 공부는 하시면은 사실 그 단어 하나 들어본 거 통해서 그냥 알아보면 되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런 어떤 공부 학습적인 면은 직장에 들어와서도 좀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학부 때는 내가 이 공부가 어떻게 사용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사실 감이 사실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이 분야의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조금 더 효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학부 때는 그냥 시험 공부를 위한 점수를 위한 그 공부지 내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필요성을 절감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냥 중앙 동아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네, 해외에도 가고. 왜냐면은 이게 직장 들어오면 돈은 있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학부 때 정말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꼭 약대 공부가 아닌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사건 사고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참 좋거든요. 네, 그런 어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지식들도 다 활용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국가수라는 그 기관 자체가 사회와 되게 밀접하게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다양한 경험을 학부 때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